한인 유권자들의 미 대선 지지는 어떤 향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이게 묘합니다. 민주당이 한 41%, 공화당이 39%로 민주당이 조금 많습니다. 예. 그런데 후보 지지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한 3, 4%포인트 정도 또 높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고 반이민 정책을 썼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한인들은 오히려 반 트럼프로 갈 것 같은데 트럼프가 더 많이 나오니까 어떻게? 현지 시간 22일 미국 대선 후보의 최종 TV 토론회가 진행됐습니다. 보셨습니까? 아침 식사를 좀 늦게 하면서 뭐 뼈다구 감자탕 먹으면서 본 것 같습니다. 지난 토론은 뭐 사상 최악의 대선 토론이었다 이런 평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난리치면은 바로 마이크를 끄겠다. 2분 넘어가면 마이크를 끌 테니까 얌전하게 잘해라 이렇게 돼갖고 점잖게 끝났습니다. 특별한 쟁점이 뭐 부각된 거 없고요. 새로운 요인 뭐 돌발 요소라고 할 만한 요인이 발생한 것도 없고 제가 보니까 처음보다 훨씬 덜 혼란스럽기도 했고 유권자나 아니면 이게 경제계나 시장에 던지는 어떤 새로운 정보도 없었고 이게 이제 사람들이 듣고 싶은 거거든요. 대통령이 누가 되든 간에 저 사람이 된다면 이 나라와 이 나라의 경제 그다음에 이 나라의 워낙 큰 나라니까 이 나라에 얽혀 있는 국제적인 정세나 시장이 어떻게 변화될까 그 변화할 만한 그 요인을 찾아보려고 눈이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 건데 그런 건 아마 없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대북 관계에서는 트럼프가 상당히 점수가 오히려 올라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민주당 뭐 했냐. 김정은, 김정일 뭐 계속 핵실험할 때 아무것도 못하지 않았냐. 전략적 나는 인내. 끌어내가지고 여기저기 끌고 다니면서 꼼짝 못하게 한 거 봤지. 이렇게 됐고 다만 이제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방역에서 상당히 그래도 더 앞서갔고 그렇죠. 다행이네요. 그래도 첫 번째 토론보다 나아졌고. 네, 나아졌습니다. 근데 영국 공영방송이죠. BBC가 미국에서 투표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를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실제로 미국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은 상당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재자 투표를 많이 하라고 여기저기 공영 투표함을 설치해 놨는데 신문지에 불을 붙여가지고 투표함 안에다가 집어넣는 이제 사고가 벌어지니까 그러면 이제 물을 끼얹어 갖고 끄는데 뚜껑을 열고 보면은 타버린 그리고 물에 잔뜩 젖어버린 이제 투표용지들을 회수해서 거기서 살려낼 수 있는 것도 또 살려내고 이런 작업이 벌어지는 상황이어서 그리고 엄청나게 기다립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신분을 확인하고 뭐 하면서 진행되기 때문에 뭐 많게는 뭐 5시간 심지어는 10시간 기다렸다. 투표 한번 하려고? 예, 투표 한번 하려고. 그다음에 무기명 투표를 제대로 하려면 까다로운데 신분증을 보자 그러는데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면 되는데 운전면허증이 없거나 도대체 주소가 여기저기 옮겨 다녀서 영구적인 주소가 아닌 사람 가난한 유권자들은 당연히 여기저기 옮겨 다니고 특별한 자가용 운전면허가 없으니까 어렵죠. 그다음에 이제 유죄를 선고받거나 벌금이나 과태료가 있는지 없는지까지 전과를 다 확인해야 되니까 줄이 자꾸만 길어지고요. 그다음에 어차피 이 미국의 투표는 아무튼 백인 잘 사는 사람 위주로 돼 있는 투표 제도이기 때문에 못 사는 사람일수록 부재자 투표에 접근하는 게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뭐 지난번 때도 뭐 실제 투표는 트럼프가 졌는데 개표하니까 이겼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전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이라고 하고 민주주의를 자랑하는 미국이 어떻게 투표 시스템은 우리보다 훨씬 못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게 좀 애매한데 미국은 아무튼 뭐 50개 주면 50개 주 주마다 하나의 국가 아닙니까? 헌법도 따로 있고. 그러니까 애리조나 표는 애리조나 표입니다. 텍사스 표는 텍사스 표지. 애리조나 표를 가져다가 중앙에서 정치하는 녀석들이 요만큼은 민주당 거 나왔으니까 니들이 가져가고 그렇게 하진 않는다. 이렇게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승자 독식 게임. 그렇죠. 그래서 승자 독식 게임이 이제 생기는 거고요. 그런데 뭘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냐면 미국에서 왜 다들 집에다가 권총을 놔두고 라이플 긴 장총을 놔두냐면은 이게 자기 집을 지키려고 시작된 제도가 아닙니다. 각 주를 연방 녀석들이 넘보려고 하고 침범하려고 하니까 각 주마다 연방군을 상대로 싸워야 되는 상황에서 주마다 무장을 한 그 전통이 그대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그대로 오면서 그 대신 가능한 한 흑인들이나 히스패닉 또는 아시아계를 갖다가 밀어내고 백인 중산층 위주의 집권이나 또는 지배 세력의 어떤 구도를 계속 유지하려니까 요때 바꾸고 요때 바꾸고 하는 선거 제도가 엉망이 돼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언론과의 갈등이 있다. 이거는 뭐 익히 알려진 사실인데. 그렇죠. 예. 최근에 미국 CBS와 인터뷰 중간에 또 자리를 떴다면서요.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자꾸 골치 아픈 질문이 나오니까 버럭 1시간 했어야 되는데 아마 60미닛이었을 건데 40분 정도 하고 그냥 일어나서 나가버렸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바이든하고 이렇게 거닐면서 함께 기념사진 쫙 찍기로 한 예정도 있었는데 이런 거 다 취소됐고요. 그래서 CNN이 이걸 가지고 맨날 자기를 추종하고 예스 딸랑딸랑 하는 사람들한테만 둘러싸여 있으니까 비판에 대해서 약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지 못한다. 예. 그러니까 내부 서클 안에만 갇혀 있다. 늘 훌륭하다고 예. 칭찬하는 사람들한테만 갇혀 있다고 하면 그렇게 되는 거다라고 CNN이 예. 아주 강하게 비판했죠. 그 우리도 뭐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언론하고 사이가 불편했지 않습니까? 불편했죠. 예. 그리고 지난번 대선 때는 또 홍준표 후보가 뭐 특정 언론을 겨냥하면서 자기 신이 대통령이 되면 뭐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이거 권력하고 언론과의 관계는 뭐 이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되게 권력과 언론이 싸우면 뭐 충돌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백악관은 훨씬 더 심합니다. 훨씬 심하다. 예, 한 번은 공사를 한 적도 있습니다. 복도 넘어오지 말라고 복도에다가 벽을 만들어 버렸어요. 삥 돌아서 와야 되는데 문에서 이제 못 들어오게 막죠. 예. 백악관에서 이렇게 하고 우리는 기자님들이라고 좀 불러줘야 좋아하는데 백악관에서는 뭐 짐승들이라고 부를 때도 있었습니다. 저 짐승들 맨날 뭐 피냄새만 맡고 헐떡이면서 달려드는 저놈들 뭐 이런 식의 표현도 있고 미국이라는 사회는 좀 이렇게 예. 다이나믹하고 좀 거칠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만큼 또 표현의 자유를 예? 존중하니까. 그게 표현의 자유입니다. 예. 예. 그렇군요. 우리 한인 유권자들의 미 대선 지지는 어떤 향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코리안 리서치 센터라고 하는 곳이 최근에 한 게 이제 나와서 아주 예. 흥미롭게 보고 있는데 이게 묘합니다. 응답자들을 쭉 보면은 민주당이 한 41%, 공화당이 39%로 민주당이 조금 많습니다. 예. 그런데 후보 지지를 보면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한 3, 4%포인트 정도 또 높습니다. 근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고 반이민 정책을 썼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한인들은 오히려 반 트럼프로 갈 것 같은데 트럼프가 더 많이 나온다.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글쎄요. 이게 트럼프 43, 바이든 40 이렇게 나왔는데 예. 민주당은 또 더 지지한단 말이죠. 예. 결국 이건 뭐냐면 미국의 이민 간 한국인이라는 사람들의 이제 성향을 보면 예. 나 잘 살아보겠다. 그렇죠. 기회의 나라에 가서. 아메리칸 드림 꿈꾸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약간의 지식이나 재산 수준이 약간은 있는 겁니다. 한국에서 이민 가실 때 발판을 가지고 예. 가야 되니까. 예. 가서 몸부림치면서 일하는데 성공 위주, 그다음에 출세 위주, 그다음에 돈 벌어야겠다. 아, 그게 성향이 공화당 같다. 완전히 공화당이죠. 예. 근데 문제는 아무도 안 받아주는 거죠. 왜냐하면 아시아에서 온 예, 그것도 한반도라고 하는 반으로 쪼개진 나라에서 어쩌다가 들어온 이렇게 하고서 완전히 사회적 소수 약자가 돼버리니까 예. 평등 가치를 구현하는 민주당 편을 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쭉 들어오다가 최근에는 이제 한인 사회가 미국의 주류 세력에 편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히스패닉이나 늦게 들어온 뭐 인도, 파키스탄 이런 사람들 또는 아랍 쪽에서 들어온 중동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우리의 어떤 권을 넘보지 못하게 이런 생각이 이제 더 많이 들어가니까 그동안에 눌러놓고 있던 보수 또는 출세 성공지향 가치관이 확 드러난다. 이제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죠. 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성별이나 연령대, 미국 체류 기간에 따라서 또 지지하는 그것도 후보가 다르죠. 다를 테고. 예. 나이가 많을수록 트럼프 후보를 훨씬 더 지지합니다. 60대를 보니까 53.8, 70대는 58.8, 바이든 같은 경우는 29, 27 이것밖에 안 나옵니다. 그다음에 미국에 얼마나 오래 살았나도 중요 변수입니다. 예. 40년 이상 사신 분들은 67%가 트럼프 지지, 30년, 40년쯤 사신 분들은 40, 10년, 20년 산 사람은 32로 뚝 떨어집니다. 10년 미만, 그다음에 이제 막 들어간 사람들은 또는 미국에서 막 태어난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지지자가 안 나왔습니다. 야, 이렇게 어떻게 한 명도 없을 수가 있나요? 0%가 나왔습니다. 미국에 오래 살고 연세가 많을수록 트럼프를 지지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근데 제일 희한한 것은 나이가 많은 분들이 트럼프를 지지할 수는 있는데 여성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확률이 52.6, 남성은 37밖에 안 됩니다. 여성이 더 많이 지지한다. 할머니들의 지지를 그러니까 이제 듬뿍 받고 있는 것이 트럼프 후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뭐 각 당도 이민자들이 어떤 투표를 하느냐 신경을 쓰고 있겠죠. 예.
우리 이야기 한번 네. 넘어가보죠. 이 백신 문제인데 백신 위험하다. 뭐 사망자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근데 예. 지금 질병관리청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백신과 사망 사고의 관련 인과관계는 입증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백신을 그렇죠. 계속 맞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판단을 위해서 지금 전문가 회의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아마 7시가 돼야 끝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독감 백신을 사실은 1,000만 명이 훨씬 넘는 이제 사람들이 맞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독감 백신에 정말 문제가 있다면 그 백신을 주사한 보건소와 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벌써 폭발적으로 몇십 명씩은 나와야 되는 건데 지역마다 이 지역에서 저 지역에서 띄엄띄엄 나오는데 백신의 로트 번호도 맨 처음에는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전혀 다른 공장에서 만든 다른 백신이었단 말이죠. 지금까지 나온 게 이제 한 30명 나오다 보니까 같은 공장에 같은 제조번호 백신을 맞은 사람이 4커플이 나온 거죠. 예. 그래서 근데 이 4커플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2천만 개, 3천만 개의 백신을 쏟아내다 보면 공장이 뭐 수백만 개 되는 건 아니고 뭐 수십 개 정도니까 같은 로트 번호는 어차피 나오게 돼 있는 거다라고 해서 백신과 사망을 직접 연결시키지 말아달라. 단 하나만 조금 문제가 되는 게 맨 처음에 17살. 이것은 이 젊은 학생은 뭔가 상당히 아직은 해명되기가 어려운데 나머지 분들은 본래 매년 독감에 걸려서 숨지던 20만 명 관련해서 숨지던 20만 명의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절반 정도는 노인이었고 절반 넘게 그 노인들의 절반은 또 백신을 이미 독감 백신을 맞았었고 그러다 보면 해마다 독감 백신을 맞고 숨지는 노인만 해도 10만 명은 된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바로 연결시키는 거는 무리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질병관리청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문제는 우리 언론의 보도 태도 아닌가 싶어요. 일단 코로나19 터졌을 때 이게 그 언론이 너무 공포심을 자극하고 조장하는 기사를 쓴다 이렇게 비판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뒤로는 또 마스크 문제 때문에 비슷한 비판을 받았고 이번에는 또 이렇게 독감 백신으로 해서 공포감을 너무 조성한다 우리 언론이 이런 지적이 있어요. 지금 이제 막 끝났을 것 같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저널리즘 컨퍼런스를 오늘 열었거든요. 이때도 쇼크와 공포를 계속 강조하는 언론 보도가 국민들에게 백신 기피, 백신 반대 풍조를 일으킬 위험이 있다. 이거는 오히려 코로나19나 백신 부작용보다도 수십 배, 수백 배 더 위험하다라는 지적이 오늘 계속 나왔습니다. 한국기자협회 재난보도 준칙을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중요한 정보에 관한 보도는 책임 있는 당국이나 기관의 공식 발표에 최대한 의존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질병관리본부가 계속 얘기를 한다거나 하면 그걸 받아 쓰는 게 아니라 제목은 크게 공포 위기라고 백신 부작용에 대한 걸 쓰고 내용에는 조금 집어넣거나 어떨 때는 없는 기사조차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재난보도 준칙을 보면 확인되지 않거나 불확실한 정보는 가능한 보도를 자제해서 확산을 막아라 이렇게 돼 있고요. 단편적이고 단락적으로 보도할 때는 부족하거나 확인돼야 할 사실이 무엇인지 반드시 밑에다 적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이 들어간 즉흥적인 보도나 논평은 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계속 어기는 거고요. 이것뿐이 아닙니다. 감염병 보도 준칙에 봐도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하니까 이 점을 명심하라.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에 작성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 코멘트 없이 그냥 몇 명 발생, 20명, 30명 이런 식으로 명수만 자꾸 강조하니까 불안감이 커지는 거죠. 특히 제목을 보면 뭐 패닉, 대혼란, 대재앙, 공포, 창궐 이렇게 쓰니까 공포감을 조장한다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건 좀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자제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변상욱의 눈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변상욱 앵커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